이곳 그 연천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 분단의 최이선에 있고 우리나라 안보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평화안보의 핵심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민통선, 그 많은 군부대, 또 사격훈련장과 등등 중점적으로 이렇게 위치해 있어서 지역 개발이 더디고 또 국민들의 애로도 많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국가 차원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평화경제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법과 제도, 정책적 지원에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다 충족시켜드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애국심 또 안보의식으로 불편을 기꺼이 감내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민 여러분께서는 북한의 그 안보 위협, 도발에 직접 노출되어 계시는데 생업과 일상생활, 나아가 인명이 희생당하는 사태에 직면하고 계십니다. 2009년 9월에 북한이 예고없이 환강댐을 방류해서 야영하던 연천 주민 6분이 그 목숨을 잃으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전 예고를 하겠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또 6월, 9월에 또다시 사전 통제 없이 환강댐을 방류해서 여러분들을 극도로 불안하게 하는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폭우가 쏟아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년에 비해서 장마 기간도 길고 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서 여러분들 하여튼 피해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를 말씀드리고 제가 여러분께 이 우리나라의 그 안보 문제 또 여러분들의 그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인류의 그 아까 군수님께서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인류의 그 최대의 위기 또 위험인 그 기후 위기 문제 또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지 그 지속 가능 개발 목표 제가 여기 배지를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이게 유엔이 정한 그 지속 가능 개발 목표 15년 목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그 조국의 대한민국의 여러가지 위상, 높아진 위상 이런 거에 힘입어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으로 2번 재직을 했습니다. 아까 유정렬 교수님께서 너무 과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뭐 똑똑하고 잘나서 된 것보다 대한민국의 어떤 국제사회의 평가 이런 것이 제가 후보로 나왔을 때 반영이 돼서 제가 참 다행히 유엔 사무총장직을 맡았습니다. 지금까지 9명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후임이 9번째고 유엔 생긴 이래 제가 8번째. 아시아에서는 2명이 나왔습니다. 이 버마, 지금 미얀마의 우탄트라는 분이 했고 제가 2번째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10년간 한 거 중에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묻습니다. 당시 10년 동안에 뭘 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 제가 2가지 반, 제 성의 반이라고 그러는데 2가지 반인데 첫째는 뭐 자신있게 말씀드리면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체결하는데 제가 온 열정을 다해서 드디어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한 거를 몇십 년 만에 한 걸 제가 10년 만에 해결을 했고요. 그러나 그거는 합의를 해결한 거지 지금 이 기후변화 문제는 계속 지속형입니다. 우리가 안 하면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을 마련했다. 두 번째는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배고프지 않고 교육도 잘 받고 건강하게 다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 지속 가능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영어로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하는데 그거를 또 제가 10년 걸려서 전 세계의 그 합의를 이뤄냈다. 그 반은 뭐냐? 세계의 반 이상이 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여성 인구가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그 사회 경제적 지위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남성과 큰 차이가 난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없이 동등하고 이왕이면 더 여성의 그 권리를 더 신장시켜야 된다. 이런 점에 착안을 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했죠. 노력을 해서 제가 반쯤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틀을 마련해 놓고 나오고 유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여성가족부라고 있는데 유엔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갈 때까지. 그래서 여성가족부 같은 그 부를 만들어서 이 장관급의 그 부를 만들어서 그 2010년에 만들었으니까 벌써 13년 됐습니다. 상당히 그 세계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많은 여성들을 발탁을 했다 이런 점인데 그거는 제가 이제 반죽을 못했다 이렇게 이제 솔직히 고백을 드리고 제 후임부터 오는 사람들이 좀 더 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들한테도 이야기하고 또 세계 갈 때마다 여기 여성 장관이 몇 명입니까? 여성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따집니다. 제가 한 번은 유엔 총회에 이제 여러분들 앉아 계시듯이 그 지도자들이 이제 대통령들, 총리, 장관들이 많이 앉아있죠. 전 세계에서 193개국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중에 10나라 국가 정상분들은 그 나라의 여성이 장관이 한 명도 없고 국회의원도 한 명도 없다. 내가 이걸 갖다가 꼭 임기 내에 바로 잡을 테니까 내가 쫓아가기 전에 미리 좀 고쳐놔라 이렇게 좀 엄포를 놓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떠날 때까지 완전히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한 4나라 정도에는 여성이 한 명도 없는 이런 나라가 아직도 있다. 그러나 곧 바뀌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이거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그 여성 여러분들께서 그 희망을 가지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주권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표하실 때에 이 여성의 이러한 그 지위 향상을 신경 쓰는 이런 지도자들, 이런 국회의원들을 뽑는 이런 그 힘을 발휘하시면 여러분들도 힘이 더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그 우선 2가지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 발전하고 기후변화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인류가 처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넘어서 위기다 이런 것은 기후의 그 변화 현상입니다. 사실은 지구는 40억 년 됐습니다. 인류가 지금 우리 같은 이런 모습으로 아주 잘 봐서 우리 같은 모습까지 되려면 한 20만 년 전에 인류라는 저희가 생겼는데 그때는 사람 같지가 않은 생겼죠. 뭐 크로마뇽입니다, 뭐 네안데르탈인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발전해서 이런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 또 환경 또 이 경제 발전, 공업 발전, 과학 발전을 이렇게 하고 있죠. 사실 보면 40억 년이라는 우주의 역사에 보면 인간의 역사는 사실 아주 작습니다. 아주 적죠. 왜 그러면 이런 기후변화 현상이 나느냐? 이 1850년대부터 소위 그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죠. 산업혁명이라는 그 비명하에 많은 과학, 공업, 과학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연료를 휘발유 아니면 석탄, 뭐 나무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지구가 뜨거워졌습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는 우리 지구의 평균 온도는 20도가 채 안 됩니다. 섭씨 20도가. 마이너스 70도 되는 데도 있고 섭씨 50도 되는 데도 있고 막 이렇게 이걸 다 나누면 한 18.5도 이렇게 되는데 지구에 열이 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제일 쉽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 자녀 다 키워봤죠? 어린애가 유아기 때에 가장 비상은 뭐냐? 애가 열 나는 겁니다. 어디가 아픈지 모르지만 아프면 열이 나죠. 열을 식히는 것이 고치는 게 최선입니다. 지구가 열이 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다가 제가 유엔 사무총장 할 때 2006년부터 활동을 걸기 시작하고 많은 과학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또 솔선수범해야 되겠다. 제가 모르면서 과학자들이 써준 대로 얘기할 수는 없어서 제가 남극을 한 번 가보고 북극을 다 4번 가봤습니다. 북극을. 그러니까 북극에 가서 그 빙하가 녹는 장면을 제가 직접 4번씩 눈으로 볼 수 있었죠. 사실 북극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거의 목숨을 내놓고 가는 사람들이 많죠. 탐험하는 사람들. 저는 물론 탐험가 수준으로 가지 않았고 이 북극에 북이 83도까지 뿐이 못 올라갔습니다. 90도까지는 제가 감히 갈 수가 없고 그거는
아문제나 뭐 피어리스나 이런 사람들 같이 목숨을 걸고 타공을 해야 되고요. 83도까지 올라가 봤는데 그때 보고 깜짝 놀란 것은 왜 이렇게 빙하들이 빠른 속도로 녹느냐 할 때마다 그 녹은 면적이 더 넓어집니다. 아주 뭐 무시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는 물이에요. 나야가라 폭포물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괴물을 내면서 그만큼 물이 빨리 녹고 있죠. 이 지구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100년까지 지금 한 70 몇 년 남았죠. 2100년까지 가면은 바닷물이 60cm에서부터 2m까지 올라간다. 예를 들면 인천, 부산 바닷물이 60cm가 올라가서 도시에 흘러가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저 호텔 뭐 무슨 이 좋은 호텔들 중앙청 저 정부청산 60cm만 물이 차이면요. 자동차가 갈 수 있으니까 전기 끊어지죠. 우리 인류 사회는 망하는 겁니다. 2m까지 갈 것도 없다. 그런 상황이 지금 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천, 부산, 뭐 포항 이런 데 물이 여러분들 모르지만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거를 막으려면 탄소 중립을 해야 됩니다. 탄소 중립. 탄소 중립은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모든 에너지의 그 방안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일체 그 휘발유, 석유를 쓰지 말아야 되고, 이 자연광을 갖다 이용해야 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고 원자력을 이용을 하고 깨끗한 뭐 풍력, 또 이 풍력이나 또 이 수력이나 또 이 햇빛 이런 걸 이용한 그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깨끗한 원전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 산업기계를 전부 다 돌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탄소를 제로로 0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진짜 어려운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지금 정부가 계속 이어서 앞으로는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를 0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가능할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는 건 거의 진짜 불가능한 이런 겁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니까 세계 지도자들이 그때까지 하지 않으면 망한다. 지구 전체가 공백이다. 라는 그 경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 그걸 한 것 같아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원전 폐지한 거를 다시 살리고. 근데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에너지는 원전입니다. 여러 가지 뭐 위험이 좀 있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21세기 과학은 이 원전이 아주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1kW를 나올 때에 가스가 10g 정도가 나옵니다. 가스가 10g 정도. 그 태양광 뭐 이런 것이 나올 때 한 50g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도 완전히 깨끗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깨끗한 거다. 제일 깨끗한 건 원전이죠. 그럼 원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걱정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430여 개, 우리나라에도 한 28개, 9개 이렇게 있죠. 우리나라도 원전을 많이 내는 나라니까 지금 원전이 제일 깨끗하니까 10g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가솔린이라든가 이런 거 몇백 g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2030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7년 남았습니다. 7년 남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가스 자꾸 나오는 거를 40%까지 줄이겠다고 아주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50년 되면 100%까지 줄여서 아무것도 없다. 라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스를 제일 많이 내고 있는 공장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전체 폐기다. 우리나라 하늘로 뿜어내는 공기 전체, 여러분들이 쓰는 집에서 쓰는
근데에서 100이다 그러면 12%를 포스코 혼자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양을 내는 거죠. 포스코를 제가 2번을 찾아가서 전 직원을 상대해서 회장부터해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꿔야 된다. 그냥 포스코 공장도 갔습니다. 포항에. 여러분 바꿔야 된다. 그래서 포스코가 그 고루가 8개가 있는데 전부 석탄으로 되는 겁니다. 그 석탄을 2035년까지 전부 다 바꿔서 수소로 하겠다. 어마어마한 결정입니다. 그 고루 한 개가 1조랍니다. 그 바꾸는 게 8조를 들여서 수소로 바꾸겠다. 제가 현대자동차의 그 정 회장님도 만나서 이 강조를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이거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같은 그 디젤 아니면 가솔린 엔진으로 하면 안 되니까 이거를 완전히 전기차로 바꿔야 된다라고 강조했죠. 물론 정부에서도 강조하고 2035년까지 현대자동차에서 100% 전기자동차를 한다. 근데 그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왜냐하면 유로피안 유니언이 또 미국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2035년까지 전기차 아닌 자동차는 수입을 금지한다. 만약에 꼭 수입을 해서 보내면 탄소 부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과세를 얘기했다. 그 자동차 하나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35년까지 유럽 전역에는 전기차만 굴러다닌다. 미국도 아마 곧 그렇게 바꾸겠다는 거다. 미국 전체에. 우리는 자동차 수출 대국입니다. 5대 자동차 수출 대국입니다. 포스코도 5대 철강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전부 다 지금 마음을 고치고 있죠. 제가 문재인 정부 때 2년간 그 공직을 맡았습니다. 국가기후환경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 공무원은 아니고 제가 공급받는 건 없었습니다만 나는 무료로 다 그 봉사를 했는데 그때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인구 50만 이상 되는 도시에는 이 자동차 그러니까 이 가솔린 자동차가 진입을 못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했기 때문에 그 미세먼지 때문에 전부 다 마스크를 썼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끝나고 나니까 코로나가 와서 마스크를 썼죠. 여러분 그 마스크를 썼던 그때에 제가 한 거는 인구 50만 되는 도시에는 자동차가 시내 가솔린 자동차 못 들어간다. 전기 자동차만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해서 많이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 화력발전소를 11월부터 3월까지 28개만 돌리고 나머지는 못 돌렸습니다. 돌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모시고 보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세먼지를 많이 없앴죠, 사실. 지금 미세먼지 문제 가지고는 그렇게 고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아주 과격하게 하지 않으면 인류가 살 길이 없다. 지금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100년 내에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40억 년 됐으니까 지구도 무슨 수명이 있겠죠. 근데 왜 멸망하느냐? 이런 식으로 가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도대체 인류가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멸종이 일어난다. 대멸종은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동물들의 70%가 죽는 겁니다. 왜 죽느냐? 숨을 못 쉬고 건강하지 못하니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열이 펄펄 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멸종이 일어난다.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 땅 위에 있는 모든 동물, 인간을 포함해서 70%가 멸종한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게 100년 내에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제가 과학자는 아니니까 모르지만 과학자 말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6차 멸종인데 5차 멸종은 언제 일어났느냐? 6,500만 년 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6,500만 년 전에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없죠. 인류라는 게 없었으니까 6,500만 년 전에. 그때 당시 우리가 만화에서나 영화에서 보는 디노사우루스가 그 이상하게 비상하게 생긴 동물들이 그때 다 멸종했습니다. 그 이후는 없었죠. 지구가 제대로 역사를 가지고 활기한 거는 6,000년 정도 됩니다. 사실은. 인류는 20만 년 전에 태어났지만 문자를 가지고 말을 해가면서 사람다운 모습으로 사는 건 6,000년 전이다. 6,000년 전. 참 짧은 세월이죠. 그 6,000년 사이에, 특히 지난 150년 사이에 인류가 지구를 완전히
병들게 했다. 우리 책임입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한국도 어마어마한 책임을 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G7을 못 들어가 있습니다. G7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가스 내는 거로 우리나라가 G7입니다. 많이 내는. 제일 많이 내는 나라가 중국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고, 그 다음에 뭐 러시아, 인도, 일본, 뭐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그렇게 산업이 발전한 만큼 우리가 지금에다가 했습니다. 여러분요, 지금 여기 계시지 말고 이제 서울에서 저쪽 관악산이나 강남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이 청와대 쪽을 이렇게 보면요, 북한산 쪽을 보면은 큰 까만 테두리가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다 올려버린 가스가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지구가 열이 나느냐? 사실은 태양은 땅에 부대야 뭐야 접촉이 돼야 거기서 반사열이 납니다. 그 반사열이 나서 하늘로 다 올라가서 없어져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맥혀버린 겁니다. 이 불에 가스에 쌓여서. 그러니까 다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온난화 현상이 생기죠. 지구 온난화. 그래서 그걸 다 없애야 되는데 여러분 개개인이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어떤 노력을 하느냐. 나는 뭐 내 정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시민이고 조그마한 사업이나 하는데 내가 뭐 할 게 뭐 있느냐.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개개인이 할 일이 참 많이 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생활 자재 여러 가지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라도 이렇게 좀 잘 쓰시고, 특히 이제 종이를 절대 아껴 써야 된다. 여러분,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매주 그 쓰레기 차 나가는 거 이렇게 보면 우리 아파트에 그냥 어마어마하게 쌓입니다. 이게 전부 다 종이, 유리,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마어마하죠.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걸 다 집에서 썼습니다. 신문지 갖고 벽지 바르고 뭐 전부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뭐 신문지라든지 종이 막 버리죠. 종이를 만들려면 나무를 잘라야 됩니다. 나무를 자르면 그것이 결국 탄소 절약에 도움이 되니까 역행이 되죠. 탄소가 나가면 나무는 탄소를 전부 다 흡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그 뿌리 밑에 이제 두고 있는데 나무를 자르면 다 뱉어내죠.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마존 강의 그 어마어마한 수백 년 된 그 밀림 이런 거를 전부 다 가부상들이 와서 잘라요. 그럼 거기에서 전부 다 뱉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좀 더 지구상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이라는 데 가면요, 그 원주민들이 그냥 계속 그 어마어마한 울창한 그 산림을 전부 다 가공제대로 팔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활 태도를 바꿔야 된다. 그다음에 수돗물 한 방울이라도 아껴 써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진짜 생활 태도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전기 한등 이것도 다 가스입니다. 사실 발전 안 하면 이게 가스 발전하든지 석탄 발전하든지 막 그렇게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원전에서 나오지만은. 그래서 이런 전기 한등이라도 꼭 사무실도 아껴 써야 된다. 그런 것이 기후변화를 예방하는 우리 시민들이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재미난 얘기를 한번 하면요. 제가 이제 유엔 사무총장 하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은 그 나라 정부에서 최대로 판매를 합니다. 호텔을 최고급으로 스위트를 주죠. 여러 방입니다. 사실 두 사람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 자는데 방이 막 서로 객층 있고 큰 스위트에는 전기가 많죠. 많이 켜놓습니다. 그걸 잘 때 끄는데 이게 꺼지진 않습니다. 이거 끄면 저게 들어오고 저거 끄면 이게 들어오고. 여러분들 참 제가 대학교 나오고 지금 유엔 사무총장까지 될 때 이게 호텔 방 안에는 전기를 못 끄는 겁니다. 다 끄고 나면 꼭 머리 위에서 이렇게 여기가 안 꺼집니다. 저기 머리 위에. 그걸 끄면 또 딴 데가 켜지고. 그래서 하도 화가 나서 그 매니저를 불러갖고 그 다음날 이거 좀 불 좀 꺼봐라. 매니저도 못 끄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바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번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그만두고 나서 그런 얘기를 그렇죠. 아주 웃기는 얘기죠. 오바마 대통령이 당신 그 여행을 많이 했는데 그 보통이 뭐냐 그러니까 아유 내가 이거 호텔에서 전기불 놓고서 그냥 내가 바보 아닌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우리 집에서 전기 끄는다고 아주 고급 호텔에 가서 제가 뉴욕 시장을 만나갖고 뉴욕의 마나탄에 호텔에 그냥 전부 다 대낮에 불을 환히 켜놓고 있는데 이거 좀 꺼라. 이거 좀 꺼라. 이거 정말 낭비 아니냐. 이것 때문에 기후변화 저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가셔서요. 불필요한 전원, 전기 다 끄고 종이 한 장이라도 좀 아주 제가요. 여기 보시면 알지만 제가 요렇게 있습니다. 제가 뭐 할 일, 이런 걸 갖다 요런 종이에다가 자꾸 요거 하면서 버립니다. 종이 한 장 제가 그냥 헛줄 버리지 않습니다. 사무실에서. 근데 우리 사무실 젊은 사람들 그냥 막 쓰고 전 이면지를 꼭 쓰고 우리 여기 이병용 실장이 증인일 겁니다. 아니 사람이 사무총장까지 하는 사람이 저렇게 째째하냐. 제가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아니 이면지 절대 쓰시지 말고요. 이면지 자꾸 쓰다 보면 카피 마신 고장이 납니다. 제가 아직도 제가 지금 집에 가보시면요 그 프린터기에 전부 다 양면지 씁니다. 양면지 쓰고 나머지 쪼만한 부분은 오려서 제가 메모하다가 다 쓰고 버리고 이런 태도를 여러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이게 너무 좀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요. 그러지 않으면요 희망이 없습니다. 인류가 희망이 없다. 제가 겁주는 거 아닙니다. 아니 진짜 물이 60cm에서 2m 올라오고 지구가 열이 나서 다 망해서 인류가 망하고 70%가 죽고 모든 동식물이 다 죽고 이게 100년 내에 그래서 지금 유엔이 나오죠. 우리나라도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된다. 이제 뭐 말은 쉬운데요. 2000년 여러분 성이 2000년 됐을 때 기억하죠? 야당 법석이 났습니다. 전 세계가. 야 이거 2000년 되면 뭐가 세상이 어떻게 바꿔지느냐? 1999년 12월 31일 밤 11시 59분하고 밤 12시 땡땡 해서 2000년 됐을 때 비행기가 가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그때까지 전부 다 2000년 전부가 다 이렇게 세트가 된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그걸 장담 안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가다가 비행기가 그 시간에 날아가는 비행기는 떨어져서 죽을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많이 나왔었죠. 그때. 벌써 20몇 년 돼서 기억이 아마 없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많이 야단 법석했습니다. 다행히 떨어진 일은 없는데 이러한 그때의 유엔이 2000년대에 전 세계 시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새천년 개발 계획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스, MDG라고 하죠. 그때 이제 전임 작업을 했습니다. 발표할 때 그때는 가난한 나라들만을 위한 8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주 하루에 $1 50이니까 한 2,000원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을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을 없애겠다. 하여튼 또 말라리아다 무슨 여러 가지 병에서 죽는 사람 없애야 되겠다. 모든 자녀들은 태어나면 최소 초등학교까지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등등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상당히 아주 적은 아주 검소한 이러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거가 안 됐습니다. 2015년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총장이 돼서 이제는 잘 살고 못 사는 나라 구분 없다. 전 세계 사람이 태어났으면 최소 굶어 죽는 사람 없애야 되겠다. 이게 첫째 목표입니다. 첫째 목표. 두 번째 목표는 그러려면 식량 증산을 해야 되겠다. 사실 지금 식량이 부족하죠. 전 세계적으로 식량 증산. 세 번째는 태어나면 고칠 수 있는 병으로부터 죽는 사람을 없애야 되겠다. 지금 고칠 수 없는 병이 많습니다. 왜 고칠 수 없는 병이 생기느냐? 그거는 아주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돈 버는 사람이 많아야, 돈을 쓰는 사람이 많아야 약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제 앞에 서요. 돈 없는 사람이 살 약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저 남태평양이나 어디 아주 빈곤한 나라 가면요. 벌써 이거 트로피컬 디지즈, 열대성 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가난합니다. 그 사람이 뭐에 걸려서 뭐 댕기다 뭐다 뭐 이렇게 해서 죽는데 약을 개발 안 합니다. 제약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농구 선수다, 영화 배우다, 뭐 축구 선수다 이런 사람들 에이즈에 걸리죠. 이거는 뭐 약이 많이 납니다. 왜냐면 만들면 만들수록 돈이 되니까. 그래서 유엔에서 고칠 수 있는 병으로부터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 이게 또 목표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이 태어나면 최소한도 중학교까지는 가야 된다. 지금 우리는 너무 아주 약소하죠. 한국은 중학교만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다 대학교까지 거의 다 가는데 중학교도 못 가는 사람이 많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다섯 번째는 남녀 간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17개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저 수단이 나오죠. 물이 부족하면 안 된다. 에너지가 없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직업을 가져야 된다. 뭐 사회가 인프라스트럭처를 잘 돼야 된다. 뭐 바다에 사는 생물, 바다 위에 사는 생물 다 보존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 이런 것이 다 여기 17개 들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원대한 계획입니다. 그거를 제가 제 있을 때 만들었습니다. 발표했죠. 2030년까지입니다. 목표가 어림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2023년인데 7년 남았습니다. 어림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아시아 개발은행하고 저 재단을 반기문 재단은 참 작습니다. 지금 뭐 10명도 안 되는 작은 재단이니까 저들이 연구할 안 되고 그래서 아시아 개발은행하고 협업을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거 가능하냐? 그래가지고 거기 경제학자들 다 가능하지 않다. 대한민국은 그런 걱정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나 저 남태평양의 작은 섬이나 이 카리비안 이런 데 가보면요 참 눈물 나죠. 진짜 어떻게 똑같이 사람으로 해서 하나님이 한 번의 기회를 줬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학생들은 중학교는커녕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와서 학원에까지 막 가고 그 다음에 직장도 좋은 직장 갖고 다 전기도 다 있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눈물이 납니다. 사실은 눈물이 나죠. 그건 왜 그러냐? 국제사회가 서로 협력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나만 잘 살고 우리 국민만 잘 살면 된다는 이런 그거를 뜯어고쳐가면서 하려고 할 때 유엔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더 가장 열심히 하면서 다니면서 얘기한 것이 저였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기후변화, 뭐 이 지속가능 발전 그러면 대개는 반기문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아마 어디 가서 그래도 그거는 제 이름이 거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좀 자부심을 갖고 그래서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정치 지도자들을 각성을 시킨 겁니다. 제발 모든 국민이 잘 살게 하고 이 부정부패하지 말고 뭐 교통발전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거기에 투자를 하라. 그 다음에 이 부자 나라들에 대해서는 돈을 좀 개동하게 해달라. 저도 전 윤석열 대통령께도 그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런 분들한테 우리는 충분히 먹고 살게 있으니까 제발 좀 개동에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유엔에서 정해서요. 그 나라 북부에 0.7%를 개동에 줘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소위 ODA입니다.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유엔이 정한 겁니다. 그 OECD에 들어간 38나라는 0.7%씩 내라. 그거를 낸 나라는 38나라 중에서 7나라뿐이 없습니다. 유럽의 잘 살면서 작은 나라. 미국도 반뿐이 안 했습니다. 0.35%. 일본, 영국, 불란서.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0.35%뿐이 안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0.2%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사정사정을 할 겁니다. 제가 이런 사무총장입니다. 제 입으로 이렇게 멘트를 놓고 어떻게 친정에서 그렇게 안 해주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여성 많이 계신다면은 결혼을 해서 자기 집에서 친정에서 자기들만 잘 살고 어디 딴 사람 안 하자는 건 사실 면도 안 쓰죠. 또 친정에서 맨날 싸움이나 하고 그런데 그것도 면이 안 쓰죠. 제가 그런 꼴을 많이 당했습니다.
와서 아니 친정에서 좀 제가 출가 한 사람인데 거기서 자네가 제가 떳떳하게 당신들 좀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당신 나는 뭐 하느냐 이렇게 하면 제가 답이 없는 겁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돼서요 그 원로들 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한 그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대폭적으로 올리겠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어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모든 분들이 한다고 해다가 사실은 급한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여기 고속도로도 연천 서울 고속도로도 만들어주는지 뭐 여러 가지 등등 그러니까 전부 다 표되는 것만 하는 겁니다. 표되는 것만.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전부 다 표되는 것만 하지 남을 도와주는 걸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 세계가 문제가 생기고 탄국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문제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벌써 1시간 됐죠. 1시간 돼서 제가 이제 마감을 해야 돼. 이거 말고도 사실 제가 할 일은 뭐 남북 문제라든지 또 다른 문제들이 좀 많이 있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저기 접경 지역에 이렇게 사시니까 주변에도 중요하고 뭐 저기는 제일 먼저 당장 닥치는 위험이 남북한이라는 문제죠. 사실은 당장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미 동맹이다. 근데 여러분 한미 동맹하면 그냥 원래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근데 한미 동맹, 그럼 미국은 어떤 나라들하고 동맹을 갖고 있느냐? 몇 나라 안 됩니다. 일본하고 동맹을 하고 있죠.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이게 아시아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유럽이죠. 나토에 손을 한다. 근데 제일 강한 동맹은 나토죠. 거기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전쟁이 31나라 중에 하나만 나면 30나라는 다 참석합니다. 한미동맹은 무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사께서 해안이 있어갖고 6.25 전쟁 끝나기 전에 한미동맹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와서 한미동맹 한다는 문제죠. 그런데 이 한미동맹은 그냥 연이 그냥 뭐 동맹처럼 하고 미국은 늘 그런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미동맹은 무조건 하는 건 아니지만은 주한민국이 28,000명이 있죠. 여기. 그러니까 전쟁이 여기서 일어난다면 미국은 자동 개입하게 돼 있다고 봐도 맞다. 그래서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회 승인을. 근데 미국은 대통령은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먼저 액션을 취하고 60일 내에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미동맹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지난 70년, 금년이 한미동맹 70주년입니다. 70주년인데 정권에 따라서 한미동맹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어느 정권이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동맹이 흔들리고 별로 잘 하지도 않고 훈련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4월 26일 날 문재인 대통령 워싱턴에 가서 한미동맹을 재정립했다. 그렇게 하고 소위 뉴클리어 핵 협의 체제,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동맹이 한 차원 아주 높아졌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방과의 동맹관계 이거를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은 6.25 전쟁 났을 때는 그것도 참으로 기적적으로 16나라가 참전했다. 왜 기적적이냐? 유엔에서는 5대 상임이사국이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에. 거기가 다 예스를 해야 파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소련이 그 대만 문제 때문에 화가 나갖고 안보리에 참석을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보이콧하고 우리는 안보리 참석 안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집에 가서 있을 때에 트루먼 대통령이 그 기회를 이용해서 한미에 지금 전쟁이 났으니까 빨리 유엔군을 파견해라.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딱 된 겁니다. 6.25 나고 6월 27일 날 이틀 만이죠. 이틀 만에 결정이 딱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딱 보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거든요. 16나라가 막 참전을 하고
사실 스탈린한테도 다 양해를 김일성이가 구하고 오택동한테도 양해를 다 구한 건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북한이 침략을 했는데 16나라가 가서 된다 그러니까 소련을 단다고. 그래서요 제1대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전의 제일 먼저 피해자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트리거 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5년뿐이 안 됐는데 사무총장을 못 살게 본 겁니다. 당신은 왜 우리한테 이렇게 중요한 회의가 있는지를 얘기를 안 했느냐. 아니 그건 내 책임 아니다. 당신들이 안보리를 안 나왔는데 내가 그걸 유엔 사무총장이 언제 회의가 안보리가 있는지를 알 필요가 없고 알려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논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부권을 행사해갖고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전 때문에 사퇴를 했습니다. 제1 피해자가 사실 유엔 사무총장이죠. 한국전 때문에. 그거 사실 우리 잘 모르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불행하게도 16개국이 참전하겠습니다. 그 진짜 그야말로 내부 한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군뿐이 없을 거다. 다른 나라 참전 안 할 거다. 참전을 못하죠. 왜냐하면 중국, 러시아가 딱 안전보장이 있었으니까 거부권을 행사하죠. 그러면 참석을 못하는 겁니다. 제 생각은 거의 100%, 0%다. 그러면 역시 우리는 한미 동맹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그거는 자동 내입은 아니지만 미국 대통령이 여기 주한미군 28,000이 있으니까 당연히 보강을 해야죠. 자기 나라 병사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그 미묘한 그 관계를 우리 국민이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유엔 77년 됐습니다. 77년 됐는데 한국 전쟁 빼고 안전보장에서 결정해서 군대를 파병한 건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참 이해하기 힘들죠.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 반대를 했든지 간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월남전에 뭐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하고 이런 건 뭐냐? 그거는 미국이 전부 다 돈을 내서 소위 연합군을 만들어 봅니다. 동맹군이 아니고 우리도 미국의 연합군으로서 월남에 참전을 했고 이라크에 참전했죠. 아프가니스탄도 조금 했습니다. 그거는 미국이 우리의 모든 경비를 다 대고 bom부 주고 물자 주고 가달라 이렇게 해서 동맹의 일환으로서 간 겁니다. 이게 유엔에서 한 거 아닙니다. 월남에 파병하고 유엔하고는 연합군도 관계가 없다. 유엔은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미묘한 그 국제 정치를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 미국이 해주겠지. 사실은 동맹을 서로 동맹으로서 서로 하지 않으면 동맹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동맹이 흔들렸다. 우리나라의 경우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다행히 복원이 됐다. 그러니까 친구도 서로 존경할 때 친구 관계가 됩니다. 한 사람만 그냥 무작정 서로 좋아한다든지 그러면 그 친구 관계가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한미 동맹 관계도 진짜 서로 존중해가면서 같이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접경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안보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이 자원 절약, 기후 변화 또 다 같이 잘 사는 그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데 좀 아주 좋은 시민 의식을 가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제가 주석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앞으로 다 같이 협력해서 연천군만 발전해서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다 발전하고 대한민국만 발전해서도 안 되고 전 세계가 다 같이 평화롭게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